안녕하세요. 정글입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 채널에 들어오는 대다수의 분들이 전세에 대한 영상을 보러 오는 분들인데, 저는 3년 전쯤에 관악구 소재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고 2년이 지난해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올해 초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전까지 전세를 연장해서 쭉 그 집에서 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전세 만기일이랑 결혼식 시점이 채 1년도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잘 살던 전셋집을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에는 이사 비용도 들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도 급하게 집을 내놓고 다른 집으로 옮기게 된 데는 아무래도 저랑 임대인 간의 불화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당시 제 임대인은 제가 살던 집 외에도 진짜 많은 빌라를 소유한 분이었는데, 그 집에 처음 입주할 때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에 대해서 빌라를 정말 많이 갖고 있고 부유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급히 이사를 가야 돼서 급하게 새 임차인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막 싼 편은 아니지만 신축 빌라여서 집 컨디션은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급하게 새 임차인을 구하는 거여서 전세대출 이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임대인이 부유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먹을 일도 없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를 안심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와서 중개인한테 이런 설명을 들었다면 저는 그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사고가 빈번한 전세 사기랑 너무 비슷한 컨디션이라고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전세 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그때가 사회생활 한 지 6년 정도 된 시점이었는데 그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한 적게 내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안 좋은 컨디션의 구축 빌라에만 살았었어요. 거의 지어진 지 40년, 30년 정도 된 빌라에만 살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컨디션의 집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실했어요. 그 전셋집에 들어가서 산 대부분의 기간이 아무래도 좋은 컨디션의 집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긴 했는데, 전세 만기가 돼서 살던 집에 등기를 떼어보니까 많은 빌라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하다는 임대인이 사실은 국세를 체납을 했고, 그래서 제 집이 압류가 됐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드러났어요. 다행히 제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금을 다시 납부를 해서 압류가 풀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깡통 전세 사기 얘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보증금을 떼이면 난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임대인은 재계약을 할 때 저와 시간 약속도 지키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국세 체납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또 부동산을 일부러 끼지 않고 저랑 1대1로 계약을 하자고 자꾸 그런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정말 신뢰를 할 수 없었고 불화도 점점 커졌고, 저는 결국 이 임대인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게다가 제 전셋집을 중개를 했었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었는데 그분은 이미 폐업을 해서 부동산 사무소가 아예 사라져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동네에 있는 다른 부동산 사무소에 찾아갔는데 공인중개사 말로는 그 집주인분이 빌라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걸로 유명한 건 물론이고 전셋집 보증금이 원래 집의 매매가 대비 높아서 깡통전세 문제가 생길 위험이 너무 높아서 본인은 중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결국 새로 찾은 그 중개사분이 자기가 직접 전세를 거래를 해서 중개료를 받으려고는 절대 안 했고 그냥 공인중개사들이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집을 올리기만 하고 거래에서는 발을 뺐던 그런 기억도 생생합니다. 게다가 막상 집을 내놨는데 전세가 3개월 동안이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결혼할 때까지 집이 안 나가면 난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나 이런 걱정이 정말 컸어요. 지어진 지 2년밖에 안 된 빌라였는데도 그 사이에 전세에 대한 니즈가 워낙 뚝 떨어진 상태였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손님이 발길을 완전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제 집을 보러 오는 손님이 적어지는 게 확 체감이 됐어요. 그러다가 진짜 다행히 극적으로 제 집에 들어오겠다는 분이 있어서 계약이 체결이 됐고 저는 결혼 전에 급하게 임시로 살 집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원래 살던 집이 실평수 10평 정도의 투룸 빌라여서 1인 가구 치고 제가 짐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행히 비슷한 그 가까운 거리에 보증금 2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런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컨디션의 투룸 빌라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임대인과 신뢰가 깨지고 불화가 생기면서 잘 살던 전셋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임대인과의 불화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그 전셋집에 2억 6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었는데,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집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 다음으로 그 집에 들어간 임차인분은 저보다도 더 비싼 금액을 보증금으로 주고 그 집에 들어간 셈인데, 괜찮을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역세권에 좋은 위치의 빌라면은 그 가격을 주고서라도 들어갈 사람이 있을 테지만, 그 집은 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근처에 다른 빌라도 워낙 많았어서 다음 전세 만기 때도 좀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는 기조면은 집에서 나가고 싶어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신축 빌라에서 2년 정도 살아보고 집을 뺄 때 고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빌라, 특히 전세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에 비슷한 빌라들이 많으면 결국 내 빌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선순위에서 밀리고요. 아무리 좋은 신축 빌라라도 2년 후에는 새롭게 지어진 다른 집 대비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꼭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야 한다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집의 컨디션이나 신축이냐 이런 여부가 아니라 역세권인지,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신축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을 하지만 주택의 위치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신축 빌라에 살지 않았더라면 이걸 크게 체감을 못했을 텐데 2년 정도 살아보면서 몸소 좀 느꼈던 부분이어서 한 번쯤 영상에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